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고급 어휘 시리즈 두 번째죠. 적성과 진로 중에서 성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성격 어휘가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려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를 할 때 어휘만 외우는 것보다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또 내가 만든 문장을 읽어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을 여러 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자, 오늘은 성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멤버십 가입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78회 토픽 수업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 무엇 하다가 붙는 대부분 형용사죠. 그죠? 네, 형용사 무엇 무엇 하다가 붙어서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발하다인데요. 활발하다라는 것은 아주 잘 웃고 말도 잘하고 뭔가 생기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아, 신선한 그런 물고기가 살아있는 헤엄친다? 그런 느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반대말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반대말 조용하다. 조용하다 반대는 여러분 시끄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성격을 말할 때 조용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말이 없고 말을 해도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그런 성격을 조용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활발하다는 인사도 잘하고 안녕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거 있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활발하다고 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좀 크고 동작도 좀 크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거는 뭐 초급 어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냥하다 하면은요. 친절하다하고 조금 비슷한데 친절하다에다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가 있으면 상냥하다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 저쪽으로 가서 뭐 횡단보도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친절한 거잖아요. 근데 상냥하다는 길 모르세요. 좀 당황하셨죠? 저기 횡단보도 보이세요?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상냥한 거예요.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조금 부드럽고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상냥하다입니다. 근데 친절하다에 미소 더하기 부드러움을 넣으면 상냥하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무뚝뚝하다라는 것은 말투가 좀 마음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는데 무뚝뚝하다는 말투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왜 화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화가 나지 않았는데 약간 화가 난 것처럼 말하는 느낌? 또는 음 무뚝뚝한 사람들이 대부분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경상도 사람 알아요? 부산 사람들이 하는 말투? 그런 말투를 무뚝뚝하다고 많이 하는데요. 뭐 "밥 먹었어?"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말하는데 "밥 먹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간 그런 조금 딱딱하고 조금 화가 난 것 같은 말투,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무뚝뚝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은 아주 따뜻한 사람이라도 말투가 무뚝뚝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정하다, 냉정하다 있는데요. 다정하다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이 많다죠. 네, 정이 많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정하다는 조금 더 잘 챙겨주는 느낌이에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다정한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잘 해결됐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밥 챙겨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바쁘게 일하고 있으면 커피 한 잔 갖다 주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세요." 이런 게 다정한 거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챙겨 주는 느낌. 근데 냉정하다는 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뭐 누가 아프건 그냥 상관이 없어요. 어 직장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한다, 업무를 시킨다,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을 시킨다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되게 아프다 그러면은 아파요? 괜찮아요? 약은 먹었어요? 이거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누구 씨 아프다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일은 해라." 그러니까 "이거 몇 시까지 해 주세요." 하고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좀 서운할 수 있죠. 섭섭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정하다, 냉정하다 생각하시고요.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도 여러분 다 알죠? 부지런하다는 것은 일을 미루지 않고 음 바로바로 그때그때 하고, 또 할 일 있으면 찾아서 하고, 이런 사람들. 게으르다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움직이기도 싫어요. 가만히 있어요. 누워 있어요. 이런 사람들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인지 그 사람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음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어를 공부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활발하다, 조용하다,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상냥하다, 무뚝뚝하다, 다정하다,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어, 다정하다, 냉정하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자, 이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본 모든 단어가 다 형용사예요. 그죠? 형용사면은 뒤에 명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네, 뒤에 명사가 오면 니은 또는 은 되는데, 하다니까 모두 다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활발한 사람, 친절한 사람, 상냥한 사람, 다정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조용한 사람, 불친절한 사람, 무뚝뚝한 사람, 냉정한 사람, 게으른 사람.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형용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활발하다. 네, 여러분은 활발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다가 붙는 성격 어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소심하다 그러면, 소심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도 다 신경을 쓰는 걸 말해요. 작은 일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는 것. 그래서 걱정도 많고, 어, 뭐 여행 갈 때 짐을 한 번 싸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뭔가 빠진 거 있나 막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내가 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기분 나빴을까?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죠. 대범하다 하면은 작은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큰 일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렇게. 네, 이런 작은 일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소심하다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심하다, 대범하다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여러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엉뚱하다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4차원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4차원 하면 보통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있잖아요.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 그리고 3차원은 뭐 면 이렇게 맞나요? 2차원이 면이고 3차원이 입체죠. 네. 근데 이 4차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있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엉뚱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한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 굉장히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럴 때 엉뚱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보편적이다라는 게 엉뚱하다의 반대는 아닌데 그냥 엉뚱하다 하고 조금 반대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보통이다, 보통이다. 근데 엉뚱하다와 보편적이다가 반대말은 아닙니다. 요건 좀 기억을 해 주세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말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털털하다 그러면은요. 어 뭐 이 대범하다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털털하다 그러면은 뭐 옷에 뭐가 묻어도 '아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렇게 털고 말아요. 그리고 어 막 깔끔하게 뭐 깨끗하게 닦아야 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앉을 때도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앉고 어떤 사람은 막 닦고 손수건 펴고 그렇게 앉는데 그냥 손으로 툭툭 털고 앉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털털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까칠하다는 아주 예민해요. 깐깐해요. 그래서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정확하게 맞을 때 오케이 하는 그런 성격을 까칠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세하다 하면은요. 아주 작은 차이도 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나의 감정이나 이 작은 차이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섬세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섬세하다하고 소심하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보통 섬세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뜻으로 쓰고 소심하다 하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비슷하죠. 작은 것에 신경을 쓴다라는 건 되게 비슷한데 소심하다라고 하면 작은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런 느낌이고 섬세하다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것도 잘 알고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다는 것은 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거는 이러니까 이건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단순하다라고 합니다. 자, 용감하다 알죠,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무서운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겁내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성격이 용감하다. 그리고 무관심하다는 다른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재미있는 게 없어요. 하는 게 무관심하다죠. 그리고 사람이든 일이든 물건이든 관심이 없을 땐 다 무관심하다 쓸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소심하다, 대범하다, 엉뚱하다, 보편적이다, 털털하다, 까칠하다, 섬세하다, 단순하다, 용감하다, 무관심하다.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사람 이미지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미녀와 야수 이어서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미녀와 야수 앞부분에 성격과 관련된 그런 묘사가 많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한편 프랑스의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에는 엉뚱한 개발자 모리스가 살고 있다. 모리스의 아름다운 딸 벨은 엉뚱한 개발자 모리스 하면 이 엉뚱한 개발자의 이름이 모리스라는 거죠.
그리고 모리스의 아름다운 딸 벨 했으니까 이 벨의 이름이 아니요. 이 딸의 이름이 벨이고요. 그쵸? 자, 모리스의 아름다운 딸 벨은 평화롭지만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마을의 지루함을 느낀다. 자, 문장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어 찾아야 된다 그랬죠? 자, 주어는 벨은. 근데 모리스의 아름다운 딸, 이 부분이 벨을 꾸미죠. 자, 일단 벨은 이고요. 느낀다. 맨 마지막 보세요. 느낀다. 벨은 느낀다. 느낀다 하면 목적어 을을 필요하죠. 무엇을 느껴요? 지루함을 느껴요. 벨은 지루함을 느낀다라는 게 이 문장의 뼈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왜,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말들이 필요하죠. 어디에? 마을에. 그 마을의 지루함을 느껴요.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평화롭지만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워요. 조용하고 살기 좋고 그런데 너무 어, 똑같은 일상이 오늘도 똑같아요. 어제도 똑같아요. 그 전날도 똑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마을에 지루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이 문장 이해했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주어는 벨은,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보세요. 느낀다. 벨은 느껴요. 무엇을? 목적어 찾아야 되죠? 지루함을. 그러면 이 모리스의 아름다운 딸 벨은 했어요. 그죠? 이 말은 없어도 되는데 벨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지루함을 느끼지? 찾아보세요. 마을에.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평화롭지만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마을이에요. 그쵸? 그 다음 어딘가에 있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기대하며 문장 끊어지면 여기서 생각하고요. 자, 여기 주어 있어요, 없어요? 네,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하고 같거나 일반적인 주어예요. 사람들은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 요 문장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어하고 똑같죠. 벨은 마지막 보세요. 기대한다. 무엇을? 곳을 기대한다. 어떤 곳?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곳 또는 어딘가에 있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곳. 어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생각해요. 어떤 곳이? 지금처럼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말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기대해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상상해요. 똑같이 주어는 벨이죠. 벨은 마지막 보세요. 상상한다. 무엇을? 세상을 상상해요. 어떤 세상을?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상상해요. 어떻게? 독서를 하면서. 네,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세상을 상상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벨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한다. 네, 여기에 마을 사람들은 이 주어고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벨은 자신들,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엉뚱하다, 뭐, 요런 단어, 성격을 나타내는 말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부러 읽기 연습도 조금 하기 위해서 요거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보세요. 그 마을에는 자만심에 가득 차고, 네, 요 성격 나오죠. 아이고. 네, 그 마을에는 자만심에 가득 차고,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청년 게스통이 산다. 여기도 이 게스통은 이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만심에 가득 찬다. 자만심이라는 거는 내가 최고야. 이런 거죠. 그 자만심에 가득 찼다는 게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건데 and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뒷부분도 부정적이에요. 네. 안 좋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게스통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어네요. 벨의 미모에 반해 끊임없이 구애하지만 이어진 문장이니까 여기에서 끊어야죠. 자,
그는 구애하지만 그는 구애해요. 구애한다는 것은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구애하겠어요? 벨에게 구애하겠죠. 벨의 미모에 반해 미모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어 사랑에 빠졌어요. 끊임없이 구애하지만 그다음에 벨은 예의 없는 그를 싫어한다. 예의가 없어요. 네. 매너가 없는 거죠. 막 어른들에게 어른들한테 예의 있게 하지도 않고 막 자기가 제일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의가 없겠죠. 여기는 벨은 그를 싫어한다. 요 문장이죠. 벨은 그를 싫어한다. 이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의 없는 그. 요렇게 됩니다. 한편 엉뚱한 것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괴짜 발명가인 벨의 아버지 모리스는 모리스는 이 주어고요. 모리스가 벨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벨의 아버지가 괴짜 발명가예요. 발명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괴짜가 엉뚱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짜 발명가가 항상 엉뚱한 것을 개발하는 괴짜 발명가예요. 그쵸?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주어죠. 여기까지가. 주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모리스는 이거고요. 쭉 뒤에 보세요. 떠난다. 모리스는 떠난다. 길을 떠난다. 왜? 발명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괜찮아요? 자, 우연히 한 어둡고 낡은 성에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온몸이 털로 뒤덮인 무서운 야수가 살고 있다. 야수, 비스트, 야수가 살고 있다. 자, 어디에는? 그곳에는. 그곳이 어디예요? 어둡고 낡은 성. 그쵸? 곧바로 모리스는 성 안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네. 선생님 요 미녀와 야수 내용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녀와 야수 내용과 연결 지어서